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서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서은입니다. 오늘도 알기 쉽고 알찬 정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변소연 전문가님, 요즘처럼 임대사업자 이 활성화가 되기 배경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지 활성화된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이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임차 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대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자가 보유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건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이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죠. 예.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이 주택이 크게 늘어나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서 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고 예.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사회 전체적으로도 등록 임대주택을 활용을 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전월세 시장과 집값 안정 효과가 임대 사업이 활성화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변소연 전문가님, 네네.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지금 종류가 나뉘어져 있을까요? 일단 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과 주택 임대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예. 일반 임대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소유를 하신 임대사업자를 말하고요. 예.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을 소유 혹은 소유할 예정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네. 최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및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임대 사업자 관련 법령에는 특정 직업에 대해 임대 사업자 등록 제한은 하지 않고 있죠. 예. 즉 직업에 상관없이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단 국가공무원법은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리 업무란 것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이제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은 매달 월세든 12년 단위든 임대 의무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영리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 이 주택의 크기는 제한이 없고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이어야 하고요. 단 무허가 주택은 안 되고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이 주거용이라고 해도 임대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주택 수의 제한은 없어서 뭐 한 가구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한 가구만으로도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도 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신고 방법도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어떻게 등록을 신청하는지부터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뭐 간단해요. 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예. 민원24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신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물건지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소연 전문가님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예. 이 대상은 공동주택이고요. 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 신규 취득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네.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만 감면이 됩니다.
또 면적이 60에서 85제곱미터면은 이제 20호 이상이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다가구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이 종부세 혜택 기준은 등록 당시 수도권은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외에는 3억 원 이하죠. 예. 이 한 호 이상 등록을 해도 합산 배제가 됩니다. 네네. 재산세의 경우에는 2호 이상 등록을 하면 감면이 가능하고요. 다가구 주택 감면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이 세 번째 가장 큰 양도소득세 감면인데 거주주택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과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 기간은 18년 4월 기준으로 그 이전은 최소 5년, 그 이후는 8년을 임대를 해야 합니다. 예. 만약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로 받으시면 가능한데 이 민간 단기로 등록했다면 6년 이상 임대 시 2% 공제, 그리고 준공공 장기로 등록을 하시면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고요. 예. 단 10년 동안 임대 증가율은 연 5%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꼼꼼히 내 상황에 맞게 대입하셔가지고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서도 아 맞다 나도 이제 놓쳤는데 빨리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탄탄하게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이 혜택을 축소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네. 났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가 제시해서 또 이제 조건만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딱 했는데 네, 많죠. 안 된 경우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아서 나 네. 이거 뒤통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씁쓸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슬픈 이야기들고 그래서 지적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변소 전문가와 함께 네. 정부가 발표했었던 민간 임대주택 이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다들 화가 났을까요? 일단 많은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예. 이 최근 주택임대법에 관한 관련법이 다수 개정이 됐죠. 네. 물론 주택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4월 5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인데요. 예. 임대료 5% 상한율을 정했죠.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종전 계약상의 임대료보다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건데 현재는 등록 후에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 중이지만 올해 10월 5일 이후부터는 등록한 분들은 등록 전에 계약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현재 임대료 5% 상한율은 의무 임대 기간에서만 적용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10월 5일 이후부터는 의무 임대 기간 이후로 이 룰이 적용이 되고요. 예. 이를 위반 시 현재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를 하지만 10월 5일 이후부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인상이 됩니다. 예. 단 임대 의무 기간 중 이제 중도 매각 시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포괄 양수 방식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네.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네. 두 번째 이 기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법 또한 강화가 됐죠. 예.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되고요. 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법도 강화가 된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모든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9.13 대책 이후 서울 전 지역 42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 사업자들은 기준 시가와 상관없이 네. 세금 면제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정보 전문가님, 네. 저희 이 부분도 빨리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임대 사업자로 인해서 이제 세금 폭탄 막기 위해서 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제가 폭탄 제거반은 아니지만 예.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 보유세는 매매 예.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한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죠. 예.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편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이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아야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매매 계약이 있다면 거래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에 잔금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하면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 가령 13억 원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매수를 할 경우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가 적용이 되지만 공동 명의일 경우는 세율은 0.5%로 떨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뭐 무조건 공동 명의로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 또 배우자나 자녀가 공동 취득할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무소득자라면 자금 출처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예. 자, 저희 오늘의 주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변성훈 전문가부터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추이가 올해 확 꺾였습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집을 팔거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대신 자녀나 부인 등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클 경우 장기 보유를 한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